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의 신규 파트너십 양자 컨설팅을 개시한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부제로는 왜 아이온큐는 유럽 시장을 노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17일 목요일 아이온큐가 베어링 포인트라는 컨설팅 펌과 함께 양자 컨설팅을 유럽 시장에 출시한다라고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파트너십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를 확장시킨 거라서 확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양자 컴퓨팅 분야 산업 선도주자인 아이온큐는 24개 국가에 사무소를 두고 주요 유럽 경영 그리고 기술 컨설팅을 하고 있는 회사인 베어링 포인트와의 협약을 발표했다. 내용은 아이온큐 양자 시스템 접근 및 전문 양자 서비스를 유럽 전역의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베어링 포인트 컨설턴트들은 이제 공공 및 민간 그룹 기업들을 위한 아이온큐 양자 시스템의 능력을 활용하는 사용사례 및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이제 CEO인 피터 챕맨 사장님은 이 협력을 발표하게 돼서 기쁘고, 베어링 포인트는 고객들에게 양자 컴퓨팅의 혜택과 잠재적 응용 분야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산업 선도 양자 컴퓨터 시스템과 서비스가 양자 컴퓨팅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고객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고, 양자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기존의 작업 흐름에 양자를 통합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법을 탐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베어링 포인트는 유럽 최고의 컨설팅 펌 중 하나로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5000명 이상의 직원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금융시장, 화학, 공공부문을 포함한 8개의 섹터에 깊은 산업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고객들을 위한 공동 솔루션을 개발하고 다양한 산업을 위한 혁신적인 사용 사례를 창출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이제 베어링 포인트의 글로벌 리더인 매티아스라는 분은 뭐라고 했냐, 아이온큐와 파트너십 맺게 돼서 기쁜데 우리는 양자를 기업의 의사결정 가속화 도구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의 고객들에게 양자를 가장 잘 준비하고 기술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적인 조언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아이온큐의 마케팅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국제적인 입지를 계속해서 넓히고 있는데, 7월에는 스위스 기반의 퀀텀 바젤이라는 이제 연구기관에 파트너십을 맺어서 양자 컴퓨터 35AQ, 64AQ를 판매했고, 이 중점이 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판매했다였는데 지금은 유럽 양자 데이터 센터를 설립했다, 이 얘기를 어닝콜 때도 했고 오늘도 이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중점이 판매가 아니고 유럽의 시장을 확장해서 유럽의 중점적인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런 어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겉핥기로 보면 알 수 없는 사실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퀀텀 센터에 아이온큐 아리아 접근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입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올해 초에는 캐나다 기업인 인텐거 네트워크스를 인수해서 캐나다의 아이온큐 사무실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차세대 제품 발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콜에서 애널리스트 데이를 할 거고, 9월 말 9월 27일에 퀀텀 월드 컨그레스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양자 세계 국회 뭐 이런 건데, 제가 애널리스트 데이에 대해서 명확한 날짜를 물어보려고 이제 IR의 헤드인 IR 담당자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인 상무 조던 셰필에게 물어봤더니, 아직 애널리스트 데이에 대해서는 이 경영진들의 스케줄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 날짜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인베스터 웹사이트 또는 이 구독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메일을 통해 날짜가 나오면 알려주겠다 라고 해서 애널리스트 데이는 아직 날짜는 미정이다, 하지만 정해지면 공유해주겠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속적으로 회사 임원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9월 27일에 하는 이 퀀텀 월드 컨그레스에서 뭐라고 했냐, 아이온큐가 우리가 우리의 차세대 제품을 공개하는 것에 함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발견이에요. 그래서 아이온큐가 원래 내년 목표였던 35AQ를 아마 이날 발표하지 않을까. 그러면 거의 1년 4개월을 땡겨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2025년에 발표되는 64AQ도 계속 2025년에 배달하겠다, 주겠다, 공개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것도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차세대 제품이 정확히 35AQ인지 알 수 없어요. 아마 바륨 큐비트를 기반으로 한 또 다른 양자 컴퓨터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차세대 제품을 공개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뭐냐, 일단 양자 컨설팅을 유럽에 사겠다라고 했지만 이걸 깊게 들여다보면 아이온큐가 얼마 전에 엔비디아의 영업 쪽 상무였던 기업 세일즈 담당자였던 리마 알라메딘이라는 분을 데리고 왔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고투마켓 전략의 전문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시장에 본인들이 직접 침투해서 수요를 능동적으로 만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양자 컨설팅을 하겠다, 그리고 유럽 최고의 컨설팅 펌을 섭외해서 같이 이 양자적인 접근을 고객들에게 제안하겠다라는 거는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다.
그래서 유럽 시장을 침투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고요. 그러면 왜 아이온큐는 유럽 시장을 노리는가? 이미 힌트들은 다 나왔습니다.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는 레이저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데 스위스는 이 레이저 시스템의 가장 기술력이 높은 곳 중에 하나이고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의 80%를 미국 밖에서 사와서 구축을 하는데 스위스에서 큰 비중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베이스가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연구를 벗어나서 제조 생산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퀀텀 바젤 계약과 유럽과 스위스 지역이 중요하다라고 아이온큐 CEO 피터 체프맨이 예전 퀀텀 바젤 계약식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 유럽 중동지사 디렉터인 노암 자키는 뭐라고 했냐? 우리는 꾸준히 유럽 시장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왜냐하면 유럽과 스위스는 양자 기술을 위한 다양한 부품들을 개발을 할 수 있고 이 양자 기술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고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최고의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 뒤에 인터뷰하셨던 이 퀀텀 바젤의 양자 쪽 팀장 그리고 부대표를 하고 있는 프레드릭 플러더이라는 박사님은 뭐라고 했냐? 스위스 바젤에는 주요 제약 화학 기업들 노바티스, 루슈, BASF, 바이엘 등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제약 분야 프로젝트는 없지만 이것을 가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왜 퀀텀 바젤이 이 노력을 하는 걸 아이온큐랑 연결을 시키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온큐가 퀀텀 바젤과의 계약을 양자 컴퓨터를 판매했다라는 중점에서 지금은 유럽의 양자 데이터 센터를 설립했다로 옮겨갔는데 양자 컴퓨터 계약식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뭐 판매 얘기도 있었지만 뒤에 짤막하게 아이온큐와 퀀텀 바젤은 50대 50 지분으로 유럽 양자 데이터 센터를 설립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 역시 go-to-market strategy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 양자 컴퓨터를 직접 갖다 놓고 컨설팅 펌까지 섭외를 해서 최대한 고객들을 모아와서 매출을 발생시키겠다. 그리고 그거는 50대 50으로 퀀텀 바젤과 아이온큐가 가져가고 뭐 그 베어링 포인트도 어느 정도 떼어주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유럽 시장에 임하는 이유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퀀텀 바젤 베어링 포인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2022년 말에 미국 정부는 FDA, 이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제약회사들이 동물에게 이 약품을 테스팅하는 것 대신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이 컴퓨터 모델로의 테스팅으로도 약품 안전성을 허용할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이런 제약 화학 분야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퍼즐이 하나하나 끼워 맞춰져 가고 있는데 유럽에서 큰 매출을 낼 거고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기업들,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엔비디아에서 좋은 실적을 냈던 기업 영업 담당자인 리마 알라메딘이라는 임원도 데리고 와서 아이온큐의 최고 매출 담당자로 앉혀놓은 거겠죠. 자, 그래서 아이온큐의 신규 파트너십 양자 컨설팅 게시를 발표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고 왜 아이온큐는 유럽 시장을 노리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려면 단편적으로 뉴스만 보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보면서 연결을 시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주가 또는 차트만 보시지 마시고 그거는 참고 지표고요. 종합적인 면을 보면서 이 회사가 잘하고 있는가, 이 회사가 말하는 게 사기가 아닌가, 미래에 1등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이 유튜브 컨텐츠 외에 제가 공부한 것들을 더 많이 나눠드리고 깊게 소통하는 멤버십인 가을바람의 경제적 자유연구소를 런칭을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 많이 같이 오셔서 저희가 같이 장기 투자를 연구하고 실행하면서 같이 현명한 투자자로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영상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